안녕하세요. 오프닝 때 인사드렸던 강동재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세션인 4개 이 세션 포함해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요거는 이제 가장 개요가 되는 세션이고 클라우드 바리스타 기술이 무엇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큰 측면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세션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전 세계 클라우드를 내 손 안에라는 이 컨셉으로 왔고요. 4개 세션을 들으시면서 도대체 이 전 세계 클라우드를 내 손 안에라는 의미가 뭐지? 라는 걸 이해하시면 이번 컨퍼런스는 제대로 들으신 걸로 보시면 되고요. 쭉 4개 세션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원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끌고 가는 건 원 글로벌 클라우드라는 키워드를 끌고 가고요. 이후 세션에도 다 원을 넣어서 키워드를 끌고 가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그 멀티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나 솔루션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공통적으로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술이고요. 기술이자 이러한 이제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타겟팅하는 거는 딱 3가지입니다. 커먼, 이피션트, 오픈이라고 하는 CEO 키워드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통 소프트웨어여야 하고 기관마다 중복 개발이 없는 소프트웨어여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소스로서 끌고 가는 커뮤니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1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9년부터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출범을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쭉 이렇게 와서 오늘은 제주에서 11회 컨퍼런스를 열게 되는 거고요. 한 6회하고 10회 정도가 부산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주에서 개최를 하는데 지역을 가끔가다 바꿔서 하는 거는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이제 지역이 좀 약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 쪽으로 이렇게 가끔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1차 컨퍼런스의 세션 구성은 이렇습니다. 제가 발표드리는 거는 여기 전 세계 클라우드를 내 손 안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개요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 세션에서는 멀티 클라우드 연동 파트 2종의 서로 다른 그런 클라우드들을 어떻게 동일한 방식, 동일한 API로 엮어내는지에 대한 이슈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연동된 하나의 전 세계 클라우드가 이렇게 하나의 사업자 클라우드처럼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위쪽에 통합 관리를 하는 서로 다른 사업자 리전에 있어도 하나의 서비스처럼 갈 수 있는 이러한 키워드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이종 클라우드 간, 즉 뭐 AWS하고 KT 이런 이제 이종 사업자 간의 데이터 교환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까라는 이제 그러한 주제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동, 통합 관리, 네트워크 이렇게 3개의 주요한 테마를 끌고 갈 겁니다. 자, 클라우드 쪽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익히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가장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의 클라우드를 여러분들은 쓰셨어요. 단일 클라우드. 그리고 현재는 이 단일 클라우드에 외부 클라우드 하나나 2개 정도를 붙여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형상, 이렇게 과도기적인 형상을 쓰고 있고 이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들 이 서로 연계되어서 활용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쪽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클라우드, 엣지, 단말까지도 이렇게 총체적으로 엮여진 분산 클라우드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멀티 클라우드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업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러한 포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탈을 통해서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포탈은 그 자체가 엔드 프로덕트입니다. 포탈을 올리는 순간 그거는 제품이 돼버리고 그 위에 생태계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API를 열어두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제품들이나 서비스, 솔루션, 알 수 없는 AI와 같은 그런 애들이 이 API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비중이 현재 포탈을 쓰는 비중보다 앞으로 향후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를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 멀티클라우드 기술은 익히 알고 계신 제니나 KVM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들 수백 대 수천 개를 엮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들고 가는 멀티클라우드 기술은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다시 엮어서 위쪽에서 하나의 사업자처럼 쓰고자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세로축은 상생 생태계예요. 서로가 잘 되어야 잘 클 수 있는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이 가로축은 경쟁 생태계고요. 비즈니스의 경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생태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생과 경쟁이 동시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생태계죠. 그리고 이제 멀티클라우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상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과연 멀티클라우드가 얼마나 있길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AWS는 전 세계에 한 29개, 약 30개 정도의 주요 도시의 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저 같은 경우는 56개 도시에 있고요. GCP는 42개. 그래서 쭉 해서 한 200여 개 정도의 전 세계 클라우드를 여러분들의 손안에 넣을 수 있는 기술이 클라우드 바리스타 기술입니다. 안타깝지만 국내 쪽은 쳐다보면 모두 다 합쳐도 글로벌 기업 하나가 가진 수만큼도 안 되죠. 그게 좀 가슴 아프긴 한데요. 국내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서비스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위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클라우드가 많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용자들은 보면 이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실제로 쓰시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어떤 VM, 어떤 이미지, 어떤 VM 스펙을 가지고 쓸 건가가 되는 거고, AWS 같은 경우는 OIO 리전 한 군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VM 이미지들이 14,000개가 있어요. 14,000개 곱하기 29개 하면 개수가 엄청나죠. AWS만 해도. 전체적으로 합치면 약 100만 개에 가까운 그런 사용자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와, 정말 많이 쓸 수 있겠네가 아니라 쓰지 말라는 얘기죠. 뭘 어떻게 골라 써야 할지 그런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자,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를 직접 쓰시려고 하면 즉 아마존하고 MS하고 저는 네이버 이렇게 세 개를 쓰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 지금은 세 개의 포탈에 접속해서 써야 됩니다. 아마존 포탈에 들어가서 아마존 VM 배포하고 네이버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당한 불편함이 있으신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여러 군데 배포를 해놓으면 클라우드 요 관리하는 공수가 배포되어 있는 리전 수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니즈에 맞는 클라우드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클라우드 간, 멀티 클라우드 쓸 때 데이터 전송에 대한 불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 이슈들을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주의 깊게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도대체 뭐길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 세계 한 200여 개 정도의 지역, 주요 도시에 있는 클라우드들을 일단 연동을 시킵니다. 여기는 다양한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지역에 배포되어 있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사용 방식도 틀리고 접근 방식, 사용 패턴 이런 것들이 다 틀립니다. 물론 API도 틀리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연동을 해서 위쪽으로 동일한 API, 포털로 치면 하나의 동일한 포털로 열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공통 플랫폼이라고 이제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거고요.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이러한 전 세계 200여 개 리전의 클라우드를 엮어내고 VM이나 이런 것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쓸 수 있으면 사용자, 즉 기업이나 대학, 다양한 기관에서는 이러한 응용, 서비스들을 어디든지 뿌릴 수 있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그것도 한 번에. 이러한 기술들을, 장점들을 줄 수 있는 게 클라우드 바리스타 기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마켓의 7대 사업자, 글로벌 사업자 CSP하고 국내 3개사, KT, 네이버, NHN 정도가 연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 한 레벨 다시 좀 더 내려가 보면
가장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클라우드 연동 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이중 사업자들의 상이한 API들을 엮어서 동일한 API로 올려주는 레이어이고요.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 네트워크도 있고 스토리지도 있고 VM,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동일한 API를 열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API를 일단 올려주면 하나의 사업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그렇게 전 세계에 뿌려진 서비스들을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배포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모니터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형상을 가진 게 클라우드 바리스타이고요. 지금 설명드린 걸 보면 알겠지만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밑부분에 깔고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뽑아내는 개방형 API로 수요자분들은 서비스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하나의 독립된 서비스 플랫폼이 아니고 이런 사업자, 기관의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밑단을 제공하는 하나의 공통 플랫폼이라는 기술입니다. 옆쪽에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밑에다 두고 파스 플랫폼, 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솔루션들을 만드는데 한 70% 이상의 공수를 절감을 할 수 있는 공통 부분을 케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레벨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밑에 연동 파트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CSP마다 AWS, MS, 네이버 이런 것들 들어가 보면 거기서 뽑아내는 API들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크리에이트 VPC 뭐 이런 식이에요. 네이버로 오면 네이버 크리에이트 VPC 해서 하나의 단적인 예지만 이렇게 API가 다 틀려서 그 부분을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는 그냥 크리에이트 VPC에서 위쪽으로 쭉 뽑아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API를 가지고 위쪽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 글로벌 클라우드처럼 보이는 클라우드를 만들어드리는 기술입니다. 유니파이드 API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API만 맞추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들어가 보시면 클라우드마다 구조가 틀리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워크플로우가 틀리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이 10개 CSP에 대한 API들을 쫙 펼쳐놓고 그 상이한 구조들을 동일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워크플로우도 다 틀리지만 하나의 일관을 워크플로우로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가장 아랫단에서 힘겹게 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니파이드 API라는 그런 컨셉이고, 이러한 유니파이드 API를 뽑아줌으로 해서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연동 부분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연동을 제공하는 추상화 레이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국내에 있는 관련된 그런 솔루션들을 보면 이쪽 형상이 많습니다. 서로 다른 상이한 API를 계속 끌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포탈에서 기능 정리할 때 그것들을 추상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규 기능을 개발하거나 CSP를 하나 붙이거나 할 때 이 스택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다 쌓아서 올려야 되는 굉장히 힘겨운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생각한 거는 클라우드 가장 접점이 되는 아랫부분에서 그 API를 추상을 하고요. 그 위쪽에는 공통 API라고 가지고 계속 심플하게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포탈도 가볍고 중앙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레이어도 좀 가벼울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수가 몇 배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위쪽에서 솔루션을 개발하실 때. 그래서 이런 컨셉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형상인데요. MSA 향 아키텍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MSA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각각의 레이어들이 덩치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MSA는 아니고요. MSA 향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아래 연동 부분에서도 개방형 API를 뽑아서 위쪽으로 제공을 하고
그 위쪽에 통합 관리도 역시나 개방형 API를 뽑아서 위쪽으로 올립니다. 하나의 공통 플랫폼이지만 각각 구성하고 있는 기능 블록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개방형 API를 뽑아내주고 있는 형상이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쓰실 때 연동 부분만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부분만 띄어다 쓰시면 되고, 통합 관리까지 필요하면 이 위에 부분까지만 뜯어내서 쓰시면 되고, 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그 구성 모듈들이 각각 다 아마존, 네이버, KT 이런 데로 분산돼 있어도 서로 간에 연계되어서 하나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활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의성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죠.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간단한 동영상과 함께 좀 보여드릴 건데요.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주요하게 갖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원 코드입니다. 어떤 상이한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하나의 동일한 코드로서 핸들링을 하는 키워드인 거죠. 잠시 동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크리에이트 쪽에 스타트 쪽을 먼저 보실까요? 네,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미지 이름이 뭔지, VM 스펙이 어떤지 정도만 서로 다른 클라우드에 넘겨주면 어떤 클라우드라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한 10개 클라우드 사업자에 각각 5개의 VM을 생성해라라는 커맨드를 던진 겁니다. 현재 AWS, 알리바바, NCP에서 10개의 CSP 사업자 클라우드에 이렇게 VM 5개씩을 쭉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가시화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직접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를 체크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다 만들어지고 있죠. 만약에 이거를 그냥 하려고 그랬으면 10개의 사업자 포탈에 들어가서 VM을 5개씩 다 만들어야 되고, VM 만들기 이전에 앞에 있는 리소스들을 다 생성을 했어야 될 거예요. 즉 10개의 지역 리전의 VM들을 5개씩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도 하루에 못 만드실 겁니다. 사용 방법이 모두 다 틀리고 포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VM들을 다시 5개씩 만든다라는 거는 10개 클라우드에 대해서 사용 방식을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그리고 이 컨셉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할 수 있는 건데,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쓰게 되면 동일한 코드로서 아주 심플하게 동일한 사업자에 들어가서 VM 50개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공수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현재는 보시겠지만 VM을 생성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해서 VM이나 컨테이너 등의 연동의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많은 공수를 쏟아왔고요. 현재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 데이터 관리, 즉 블록, 오브젝트 스토리지 등도 이런 동일한 코드를 제어하기 위해서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말 정도면은 이러한 스토리지들도 전 세계 어느 리전에 어떤 스토리지가 됐든 동일한 코드로서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컨셉은 인사이트라는 키워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약 100만 개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이미지 스펙,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시고 요거가 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이런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플랫폼에서 쓰고자 할 때 그것을 끌어올리면 늦습니다. 어떤 것들은 3, 40분이 걸리고 1시간이 넘어가는 것도 허다해요. 워낙 많은 데이터가 올라오고 클라우드도 다양하고 데이터 사이즈도 무척 큽니다. 아까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이거 오하이오 리전에 14,000개의 VM 이미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미지를 한번 끌어올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수십 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플랫폼이 중지가 되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 고심 끝에 개발했던 거는 이 10개의 사업자, 약 200여 개에 해당하는 클라우드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쭉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그것들이 모아지면 스탠바이로 넘기고 온라인 서비스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메타데이터 제공 플랫폼의 개방형 API를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붙어서 로컬의 데이터처럼 빠르게 처리를 하고, 그 와중에 얘는 다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쓰는 전 세계 글로벌 데이터는 약 반나절
하루 정도의 딜레이는 있겠지만 올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신 데이터를 계속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플랫폼이죠. 요거는 한 4개 정도의 사업자 정도만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끌어올려서 모아본 거고, 어느 리전에 몇 개의 CPU, 어느 정도의 램, 디스크는 뭐고, 가격은 어떻고 한 이런 것들이 보시게 되면 49만 개 페이지가 나왔죠. 4만 9천 개 페이지인데 한 페이지에 20개씩 들어있으니까요. 90만 개가 넘는 개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4개 사업자 정도만 끌어올렸는데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AWS만 한번 끌어올려 봤습니다. AWS를 보시면 약 3만 개가 넘어가죠. 그러면 60만 개입니다. AWS에서만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좀 더 줄여보려고 AWS의 한 개의 리전, 지역에 있는 클라우드만 찍어서 보면 한 개 리전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한 1500개 20페이지니까 약 3만 개 정도가 올라오는 거죠. 그것도 많으니까 한 시간에 한 $5 미만의 데이터를 끌어올려 보면 역시나 887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미지 이름을 정확하게 박아서 X라지에 해당하는 이미지에 CPU가 5개, 10개 정도 붙어있는 스펙, 그러면 딱 한 페이지 20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조건을 줘야 이제 한 20여 개 정도로 줄여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찾아 쓰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데이터를 왜 저희가 모으고 있을까요? 전 세계 데이터를 한눈에 보게 되면 전 세계 리전이 몇 개나 되는지, 가격 구성이 어떤지, CPU가 도대체 얼마나 제공이 되고 있는지, 조금 더 가면 어떤 클라우드가 가장 빠를 수 있는지, GPU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쳐다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니즈가 명확하다면 어떠한 그런 스펙이나 자원들도 다 찾아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그 목적으로 모으고 있고, 현재 보여드렸던 거는 4종이지만 현재 10종의 클라우드 정보가 거의 쌓여서 올해 한 10월 정도면 요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면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계속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메타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가지고 뭘 할까라는 부분, 굉장히 무궁무진한 영역이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가져가는 건 원 서비스라는 키워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00여 개의 클라우드에 그 서비스들이 배포됐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나의 서비스로 관리하자라는 그런 컨셉이고, 보시죠. 가시화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클라우드의 리전들을 볼 수 있고요. 애저만 보실 수도 있고 GCP만 볼 수도 있고, 각각의 사업자가 주요 도시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VM을 한 8개 정도 생성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쭉 설치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GPU를 가진 VM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메모리, CPU 어느 정도 되고 OS는 뭘로 하고, 대충 찍으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에 있는 이 스펙에 있는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GPU의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보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미국 쪽에 찍으면 이번엔 구글이네요. 네, 구글 쪽에 이런 GPU들. 네, 북유럽 쪽에 찍었네요. 네, 이번에도 MS가 아마 찍힐 거고, 현재 8개의 VM을 구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업자, 다양한 지역에 있는 클라우드를 선택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한국도 봤네요. NHN, 일본에 있는 알리바바. 네, 그래서 VM들을 8개를 선택을 했고, 거기다 게임 서버를 설치할 거니까 MC, FPS 게임이라고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8개 저 VM들을 칭하는 이름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선택한 VM 정보들입니다. 네, 이제 크리에이트를 시작하는데 하나로 엮이죠. 이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사업자로 구성된 8개 VM이 하나의 서비스라는 그런 가시화를 시킨 거고, 이건 이제 생성된 정보들이고요.
8개가 다 러닝 상태네요. 여기에 게임 서버를 동시에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소노티라고 하는 그런 게임 공개 소프트웨어 서버이고요. 네, 서버를 깔아보겠습니다. 지금 한 대여섯 개 정도의 CSP 사업자의 8개 리전의 게임을 한 번에 쭉 넣어서 이제 깔은 거고, 8개 서버가 떠 있죠.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서버를 구동시켜서 게임을 플레이를 해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대여섯 개 사업자의 VM들을 다 생성하고 거기에 게임을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리실까요? 아마 한 3, 4일 정도는 걸리시지 않을까요? 이 모든 걸 하려면. 자, 보시게 되면 서스펜딩을 한 번에 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다른 지역 리전에 있는 VM들이지만 한 번에 서스펜드가 가능하고요. 다시 리줌을 한 번에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네이버 리전에 8개 VM을 생성하고 그것들을 핸들링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8개 VM을 모두 다 터미네이트 시킵니다. 즉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멀티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원 글로벌 클라우드를 지향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정말 하나의 클라우드 사업자처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예로 보셨던 거는 VM을 생성하고 그 위에 게임 서버나 이런 걸 설치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건 컨테이너 제어 및 관리 쪽을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사업자 중에 한 6개 사업자의 쿠버네티스 핸들링이 가능한 상태이고, 앞으로는 VM 쪽보다는 현재 클라우드 네이티브 쪽 이슈가 뜨면서 컨테이너 쪽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이제 컨테이너 쪽을 좀 집중해서 VM 컨테이너 혼용 환경 쪽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앞서 첫 번째 트렌드 리포트에서 말씀하셨던 거랑 AI라고 관계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전통적인 클라우드보다는 좀 차기 클라우드 기술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AI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AI를 좀 한번 끌어안아 봤고요. 그게 스피치 투 액션. 이 복잡한 멀티 클라우드의 제어나 관리를 말로 하세요. 쉽게 그냥 말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컨셉으로 이거를 만들어 봤고요. 음성이 나와서 그냥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객님, 먼저 말씀하신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개발 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3개국에 만든 거를 뿌릴 겁니다. 요청을 하면 얘가 이렇게 플랜을 쭉 짜고요. 어떤 도시의 클라우드에 뭘 설치할지 결정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 컨퍼런스 경품 추첨 앱을 개발하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요구사항에 따라 서울, 유럽, 시드니 세 곳에 배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1. 서울, GCP, 아시아 노스이스트 3. 2. 유럽, AWS, U 웨스트엄. 3. 시드니, AWS, 앱 사우스이스트 2. 이를 통해 다양한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활용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웹 앱은 플라스크를 사용하여 개발하고 테일윈드 CSS를 활용하여 멋진 UI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경품 추첨 기능을 포함하여 재미있고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추가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VM을 생성하고 제공된 스크립트를 통해 앱을 자동으로 배포할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글로벌 사용자에게 빠른 접근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운영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이용해서 가상머신 3대를 생성했습니다. 다음은 앱 배포를 시작합니다. 컨퍼런스 추천 앱을 미국, 유럽, 한국에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똑똑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객님, 요청하신 작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위에 링크를 클릭하고 웹앱에 접속해 주세요. 이게 아마 시드니, 이게 미국 가장 위에 게 서울일 겁니다. 네, 서울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바리스타 컨퍼런스 경품 추첨 앱이 나왔네요. LLM이 저를 속인 거 딱 하는 것 같아요. 멋진 앱을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전혀 멋지지 않은. 그래서 이거를 좀 써보긴 했는데 굉장히 심플한 앱이고요. 그래서 포커스는 뭐 이 앱이 아니고 현재도 보시면 알겠지만 3개 지역의 클라우드에 컴퓨팅 자원을 생성하고 거기다가 컨퍼런스 앱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줘 라고 이렇게 말로 요청을 하면 얘가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쭉 다 수행해서 설치를 마친 후에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엔드 포인트, 접속 포인트만 톡 던져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멀티 클라우드가 복잡해 보이지만 아까 첫 번째 트렌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말로 그냥 느낌으로 멀티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좀 단순한 기능들을 연결해 놨지만 앞으로 가고자 하는 거는 멀티 LLM으로 가고자 해요. MCP 기반의 멀티 LLM을 지원하고 제어 범위도 좀 더 넓히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MC 메타라고 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 MC 메타 데이터를 붙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AI 에이전트는 굉장한 힘을 갖게 될 거예요. 어떤 가격대에 어떤 스펙을 가진 VM을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의 어떤 클라우드에 세대를 생성하고 걔를 어떻게 해달라라는 요청, 어떤 소프트웨어를 깔아달라는 요청까지 해도 잘 알아먹을 수 있는 시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강하고 재밌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궁금해하시겠지만 여기 LLM이 클로드입니다. 클로드에 다이렉트 딱 하나만 쓰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멀티 LLM으로 가서 챗GPT가 되든 클로드가 되든 제미나이가 되든 어떤 것도 붙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자, 4개의 키워드를 드렸는데요. 원 코드, 인사이트, 원 서비스, 스피치 투 액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4개의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현재 AI 시대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어떻게 기여할 건지인데 여러분들 자료를 다 배포를 받으셨을 테니 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요. 앞에서 제가 군데군데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현재 10종의 클라우드, 여기 보시는 이러한 사업자들 10종의 사업자를 연동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200여 개 글로벌 리전을 내 손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12종의 클라우드 자원, 리전 존부터 시작해서 뭐 VM 디스크, 뭐 이런 프라이스, K8S 등등등에서 한 140여 개 이종 자원을 추상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그 위쪽에 솔루션 개발, 서드파티 분들을 위해서 오픈하고 있는 건 약 350여 개 개방형 API를 위쪽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다음 세션부터 좀 보시게 되겠지만 이렇게 3개의 독립된 GUI 인터페이스를 별도로 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표준 쪽에도 현재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이 멀티 클라우드 쪽은 한국 주도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고요. 스피치 투 액션 보셨던 그거는 아마 클라우드 분야에 최초로 적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 가고 있는 길은 현재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고 추상화가 돼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 말까지가 여기 이 부분이네요. 네. 지금 보면은 여기 메타데이터는 것도 다 걸려 있죠. 스토리지 이런 부분. 조금 전에 재밌게 보셨던 클라우드 바리스타 에이전트 이런 것들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려고 거는 항목들이고요. 내년에는 주로 이러한 DB, 그 다음에는 이런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을 계속 커버리지를 넓혀가면서 멀티 클라우드 쪽을 조금씩 더 가깝게 끌어당기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말씀드렸던 대로 6개월에 한 번씩 소스 코드와 이런 컨퍼런스 릴리즈 컨퍼런스 개최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25년 7월 달 얼그레이 소스 코드가 릴리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그럼 이걸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좀 나실 텐데, 저희가 한 시즌 1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앞에서 잠깐 보시게 되면 빼먹었네요. 제가 여기까지가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시즌 1이었습니다. 7번째. 8번째부터가 시즌 2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즌 1에서 저희가 수요자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 저희가 멀티 클라우드를 지향하지만 꼭 이종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쓰고 있는 오픈스택 클라우드들만 엮어서 오픈스택 전용 통합 관리 플랫폼으로 쓰셔도 됩니다. 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비즈니스 쪽에서도 쓰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 사업자가 보유한 클라우드의 통합 서비스 쓰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클라우드 쪽 주요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하이브리드 현재는 내부에 있는 기관용 클라우드에 외부에 네이버나 아마존 요 정도 1, 2종 정도가 붙어서 이렇게 있는 게 현재 하이브리드 형상입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밀어넣게 되면 이런 기관 내 클라우드와 any2 클라우드가 되는 거죠. any 클라우드.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진정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갈 수 있는 기반 기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계속해서 정보를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또 상당히 섹시한 포인트입니다. 이쪽도 보게 되면 현재는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밑단에 들어가면 위쪽에 있는 아까 보셨던 응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 세계의 어떤 리전이든지 다 뿌릴 수 있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이러한 사스 마켓플레이스, 파스 포털 이런 것들을 들고 갈 수 있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시즌 2로 넘어와서 저희는 색다른 고민을 하게 됐어요. AI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니 주변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막대한 비용들을 모으고 있고 플래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뭘 해야 될까를 시즌 2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는 AI 반도체에 특화된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AI 반도체 무척 부족해요. 하지만 글로벌 모든 클라우드를 뒤져보면 현재 GPU, NPU 서비스들은 NPU는 조금 더 남았고 GPU 서비스는 다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러한 GPU 서비스들만 다 모아서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연동을 하고 누구든 여기에 들어오면 전 세계에 있는 GPU 서비스들을 니즈에 맞는 거를 적절히 찾아서 비용이든 지역이든 성능이든 스펙이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그게 이제 AI 반도체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일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갖고 가면 좋은 환경이 아닐까라고 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고 또는 국내 AI 데이터 센터가 현재 여기저기 다 플래닝이 되고 구축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공 AI 데이터 센터를 엮어내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도 의미 있을 것이다. 제 판단에는 이런 것들은 연구자, 대학, 벤처, 중소 AI 사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AI 반도체를 지원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K-클라우드의 그 큰 사업은 30년도 종료가 되고요. 그래서 이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K-클라우드를 위한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AI 반도체 특화 플랫폼이 나오면 그 위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이걸 해야 될 겁니다. AI 관련된 응용, 서비스를 배포 운용하는 파스 플랫폼입니다. 밑에 GPU나 NPU 자원들을 다 엮어내고 실제적으로 그 위에서 해야 될 것들은 현재 잘 확장되고 있는 이 AI 서비스들 배포. 제가 원하는 LLM을 유럽이든 미국이든 아시아가 됐든 제가 출장 가는 위치 어디든지 뿌려놓고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러한 발표를 드리면서 하나 잊지 않는 건 이 부분입니다. 신규 클라우드 구축도 중요하지만 기구축된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입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글로벌
표준을 리딩하면서 갖고 가고 있는 그림이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바리스타 추가적인 정보는 GitHub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코드 저희가 굉장히 주의해서 정성을 들였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다큐먼트. GitHub에 들어가시면 웬만한 보고서 이상의 디테일을 가진 GitHub 위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디테일하게 다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11차 컨퍼런스까지 끌어오면서 한 번도 잊지 않았던 동영상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한번 쭉 보시면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글로벌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여전히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